안녕하세요. 이진희 작가가 진행하는 초보자를 위한 에세이 글쓰기 수업 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자를 사로잡는 첫 문장 쓰는 법이에요. 여러분, 첫 문장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유튜브도 처음 3초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듯이 우리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독자가 계속해서 글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첫 문장에서 결정을 짓는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독자를 사로잡는 글, 어떻게 하면 끝까지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는지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첫 문장은 글의 첫인상과도 같아요. 여러분 혹시 소개팅 하셨을 때 기억나시나요? 저도 되게 가물가물한 옛날인데 벌써 첫인상이 그 딱 보자마자 상대를 보자마자 3초? 그 안에 뭔가 내 스타일이다. 이 사람이랑 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한 번, 두 번 더 만나고 싶다? 이런 걸 또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첫인상이 중요하죠. 독자가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읽을 때도 내가 이 글을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첫 문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호기심을 자극해야 돼요. 너무 막 그 어그로 끈다고 하죠. 어그로 끌고 이렇게 제목을 보고 들어오거나 첫 문장에 호기심을 느껴서 들어왔는데 내용이 별거 없어. 이러면 또 안 되는데 내가 멋진 글을 쓰고도 좋은 글을 쓰고도 많은 분이 내 글을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좀 억울하죠. 답답하고 좀 안타깝죠. 그래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예시로 첫 문장입니다. 나는 그날 죽을 뻔했다. 어떠세요? 너무 자극적인가요? 어쨌든 뭐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지? 이게 소설이든 에세이든 어쨌든 간에 이 주인공 나는 그날 죽을 뻔했다라는 이 문장으로 시작했을 때 저라면은 궁금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죽을 뻔했다니까 아직 죽진 않았다가 아직 죽진 않았다는 아니지만 죽진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으로 예시로는 충분히 궁금증을 유발시킬 만하다. 강렬한 첫 문장을 쓰는 네 가지 방법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던지기예요. 독자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답을 찾기 위해 글을 읽도록 유도하는 건데 이 질문 던지기는 꽤 유용해요. 유용하다라는 것은 책을 읽었을 때 독자가 되게 궁금하게 하죠. 그 궁금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글을 읽고 있는데 이 첫 문장의 질문이 나한테 하는 것 같은 거지. 그죠? 왜 사람들은 항상 행복을 추구할까? 혹은 당신은 왜 행복을 추구하세요? 당신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첫 문장이 나가면 나?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여겨지겠죠. 그래서 질문 유형 같은 경우는 독자를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같이 함께 생각하도록,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도록 그 안에다가, 그 나의 테두리 안에다가 두는 경우기 때문에 가끔 저도 질문을 가장 첫 번째 문장에 놓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예시는요. 만약 당신이 500만 원의 원고 청탁을 받는다면 어떠세요? 500만 원. 하나의 팁을 또 드리자면 이 숫자가 들어갔을 때, 특히 돈 얘기, 수치화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귀를 더욱 쫑긋 한다고 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싫다고 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죠? 음, 그, 여기서도, 이 제목에서도 원고 청탁이잖아요. 원고를 내가 청탁 받는다면, 그런데 액수가 적혀 있어. 꽤나 큰 액수죠. 그것도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있죠? 만약 당신이. 어떠세요? 이게 그냥 제3자로서 글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물어봤네? 그럼 정말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쭉 한번 글을 읽어보면서 선택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강렬한 이미지를 그리게 하는 거예요. 시각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독자에게 제시하면 상상하게 되죠.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오감각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에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예시를 볼까요? 붉은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를 만났다. 그냥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를 만났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말 앞서 이야기해 드렸듯이
시각을 건드리는 거죠. 그죠? 어떤 감각, 오감각을 건드리는 거예요. 독자에게 붉은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눈은 이 글자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어때요? 붉은 노을이 그려지죠. 붉은 노을이 물든 그 하늘. 이렇게 글자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상상을 안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상상이 되죠. 나의 오감각을 충분히 건드릴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예시 볼게요. 한 소녀가 거리에서 엄마를 잃었다. 특히 이런 문장은 대부분 소설에서 많이 만나죠. 한 소녀가 거리에서 엄마를 잃었다. 그런데 에세이를 쓸 때도 나를 제3자로 두는 거예요. 내가 거리에서 엄마를 잃었다가 아니라 한 소녀, 나를 소녀로 지칭하거나 소년으로 지칭해서 이렇게 소설처럼 소설의 느낌이 나도록 쓰기도 합니다. 자, 어때요? 이것도 한 소녀가 거리에서 엄마를 잃었대요. 이미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머릿속에 뭐 밤인지 낮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것도 구체적으로 뭐 써줘도 되지만 아무도 없는 거리 아니면 많은 인파 속에서 한 소녀가 엄마를 잃었다. 이렇게 하셔도 뭐 어쨌거나 상상이 되죠. 상상을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예시입니다. 대화체예요. 선생님, 나 똥 쌌어요. 똥 쌌어요. 똥 쌌어. 제가 느낀 건 애나 어른이나 똥 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른들도 똥 얘기 좋아하시더라고요. 똥만 나오면 그냥 깔깔깔 대세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실제로 도서관에서 글을 낭독하는데 어떤 한 학우님이 이 첫 문장이었어요. 이게 선생님 나 똥 쌌어요. 그래서 정말 분위기가 다들 이렇게 조용히 들으시다가 다들 막 웃으시면서 깔깔 대셨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만약에 글을 썼는데 하나의 초고를 쓰고 두 번째 퇴고할 때 보잖아요. 근데 뭔가 앞에 서두가 좀 재미없어. 밍밍해 보여. 뭔가 간을 좀 쳤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뭐 질문하는 유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하는 유형으로 바꾸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대화체를 뽑으셔도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일요일 오후 엄마가 나한테 전화 와서 어디냐고 물었다. 나는 집이라고 했다. 뭐 이런 것보다 띠리링 네 어디냐? 집이냐? 네 뭐하냐? 엄마가 또 전화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게 평서문보다 대화체로 뽑는 게 훨씬 재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독자들도 대화체이기 때문에 뭔가 시나리오 대본을 읽듯 그리고 드라마를 보듯 더 실감나게 와 닿습니다. 자, 일단 대화체를 좀 더 말씀드려 보면은 여러분도 누군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 수많은 대화 속에 유독 생각나는 대화들이 있을 거예요.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혹은 뭐 혼자서 이렇게 청소하시다가 아니면 독서하시다가 아니면 뭐 장 보러 가시다가 뭔가 떠올리는 대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수많은 대사 중에 수많은 대화 중에 왜 하필 내가 그 대화에 꽂혔는지 왜 하필 그 대화가 내 안에 계속 여운으로 남아 있는지를 또 한번 물어보세요.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화 중에 내가 꽂힌 대화 있으면 그것을 글감으로 쓰는 거죠. 내가 왜 이 대화에 꽂혔는지, 이 대화가 나의 어릴 적 어떤 감성을 건드린 건 아닌지, 나의 어떤 아픔을 건드린 건 아닌지, 나의 어떤 행복을 건드리는 건 아닌지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체를 쓰실 때는 당연히 앞뒤에 따옴표 적어주시고요. 그렇죠? 대화체를 쓰면 글이 더욱 생생하고 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역설이나 충격적인 진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의외성을 주는 첫 문장이요. 의외로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모두가 이 일을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해냈다. 어머. 자, 이 글을 첫 문장으로 봤을 때 어떠세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나 봐. 그쵸? 그런데 결론부터 나는 해냈다. 와, 어떤 일을 해냈을까? 어떻게 해내는 과정이 또 어땠을까?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궁금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미치광이다. 나는 불효녀다. 나는 또라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나를 지칭하는 자, 이런 식으로 궁금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어떤 성향이나 특징을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껏 나처럼 심한 똥손을 본 적이 없다. 자, 이 반대는 뭐죠? 그렇죠. 지금껏 나처럼 대단한 금손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특징을 이렇게 글을 첫 문장에 줄 수도 있죠. 만약에 길을 잘 못 찾는 분 뭐라고 하죠? 길치. 지금껏 나처럼 심한 길치를 본 적이 없다. 자, 반대. 자, 반대 뭐죠? 한 번 가도 금방 알아. 슉슉슉슉슉. 자,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인간 내비게이션. 지금껏 나처럼 대단한, 훌륭한 인간 내비게이션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이제 그 사연을 어떤 에피소드를 적어주겠죠. 그랬을 때 이 글을 본 독자들은 같은 똥손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나도 그랬어. 어머,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아, 내가 이랬다고, 진짜. 아우, 속 시원해. 뭔가, 정말 나를 대변해 주니까 공감대 형성 장난 아니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길치인 사람, 아니지. 반대로 금손인 사람이 이 글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 들까요? 아, 나는 금손이라 몰랐는데,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혹은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말을 첫 문장에 이용하는 거예요. 속담이나 대대손손 내려오는 어떤 조상님들이 말씀하신 것들, 그런 말들, 혹은 명언. 첫 문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독자를 쉽고 빠르게 이해시킬 수 있어요. 글쓴이가 이 속담, 이 명언, 이 내려오는 말과 어떤 연관이 있는 일을 겪었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죠. 궁금할 수 있지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첫 문장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으세요? 그쵸? 뭔가 내가 친구 따라서 어떤 일을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게 이미 다 상상이 되죠. 뭐 뚜렷이 어떤 구체적인 사연은 모르겠으나 그쵸? 이해가 더 잘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되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번 만나는 그 A라는 나의 친구, 나의 지인은 때마다 늦어. 근데 핑계가 항상 있어. 자, 이런 에피소드를 쓰려고 해. 그럼 우리 첫 문장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첫 문장. 누구나 다 아는 첫 문장.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첫 문장. 일단 뭐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있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고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뭐 등등 떠올리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최근에 추석이었으니까 추석에 있었던 일을 한번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 경험했던 상황이나 어떤 사건을 떠올려서 첫 문장 한번 만들어 보는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댓글에 주셔도 좋고요. 스스로 쓰셔가지고 짧은 글을 쓰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SNS에 올리셔도 좋겠습니다. 자, 첫 문장 쓰는 법 함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던지기입니다. 그렇죠? 당신은 혹은 뭐 당신이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강렬한 이미지를 그리게 하는 거예요. 오감각 건드리시는 거요. 그다음 세 번째, 역설이나 충격적인 진술을 사용하는 것. 나는 또라이다. 또라이는 나쁜 의미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선한 또라이다. 선한 또라이요. 좋은 의미죠. 그리고 착한 오지랖. 오지랖은 나쁜 의미가 좀 강하긴 하지만 앞에 착한 자를 붙여서 좀 호기심을 조금 더 유발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는 말, 많이 들은 말, 그쵸? 속담이나 명언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 첫 문장을 우리 앞서 배운 내용 네 가지를 바탕으로 첫 문장 한번 꼭 써주시기를 바래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제 책 에세이 글쓰기 수업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에세이 글쓰기 수업은 책이 그 안에 여러분이 실제로 쓸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실용서예요, 실용서. 그래서 꼭 소장하셔서 두고두고 복습도 하시고 뭐 예습 복습하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도 너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직접 써봐야 돼요. 써야 늘잖아요. 그렇죠? 외국어도 내가 직접 말해야 늘듯이요. 그래서 우리 에세이 글쓰기 수업으로 직접 그 책에서 이렇게 과제도 있으니까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글쓰기 실력도 쑥쑥 향상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 4강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